안녕하세요. 주식연구소 송지호입니다. 또 오늘 이렇게 늦은 저녁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시장도 상당히 이제 변동성이 있었는데 여러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제 변동성 있었던 부분 오늘 체크를 하고요. 또 시장 이벤트 되는 부분 점검하고 전략 세우고 가능하면 이제 주도 업종 섹터군을 다시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큰 흐름에 대해서는 지난 그 교육 때 뭐 언급을 해드렸으니까 뭐 중복되는 부분은 그냥 피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린일님 네, 반갑습니다. 그자님 정능 엄마님 반갑습니다. 네, 시작 이벤트 이런 지금 이번 주에 큰 이벤트들이 많이 있죠.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제가 이제 항상 이제 이런 부분을 다시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을 다시 체크해 드린 부분은 우리가 이제 시장에 항상 우리가 시장에 혹시 대응하다 보면 우리가 잊어버릴 수가 있는데 항상 이제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시장의 큰 반전 가장 강력한 상승을 좀 펼치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던 대로 미 연준의 완화적인 코멘트가 나와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경제 지표로서는 아직 나쁜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미 연준이 완화적 코멘트할 가능성은 아직 좀 부족한데요. 만약에 미국의 증시가 급락하게 되면 아마 좀 완화적인 코멘트가 나올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좀 기대하기는 어려운 구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미중 무역 분쟁 완화 가능성에서 지난주에 또 어떤 시진핑 국가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또 전화 통화를 통해서 서로 또 협상을 잘해보자고 하면서 완화를 했죠. 또 그러면서 이제 선거용인지 진짜인지는 이제 선거가 끝나봐야 알겠죠. 근데 뭐 그동안의 흐름을 보면 뭐 이렇게 간단하게 협상될 그런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11월 말 G20 정상회의 때 미중 간의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중요한 분기점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정부에서 강력한 뭐 증시 부양책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죠. 지금 뭐 경제 문제, 지금 북한 문제로 지금 머리 아픈 상황이라 이쪽에 아직 신경 쓸 여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최근에 이제 금융위원장이 뭐 우리가 이제 주식을 매도하면 거래세를 내고 있죠. 0.3%를 내고 있는데 이 거래세를 폐지한다는 그런 검토하겠다는 이야기 나오면서 좀 증권주가 좀 좋은 흐름을 보였다가 오늘 시장 흐름 때문에 다시 그 상승폭을 반납을 많이 했는데요. 이런 부분은 뭐 실적으로 만약에 폐지가 된다면 증시에는 상당히 우호적인 그런 재료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이제 반전하기 위해서 애고인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런 상황이 있다는 부분을 항상 우리가 머릿속에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거라는 걸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고요. 네, 결국 이제 다시 언급해 드리면 이렇게 올해 내년 1월부터 이제 관세가 계속적으로 상향되고 또 새로 또 협상이 안 되면 나머지 부분도 이렇게 어떤 수입 물량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미국의 입장이다 보니까 이제 적어도 12월 달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완화적인 그런 재료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 주석이 11월 말에 만나서 뭐 협상을 완료는 할 수 없다 치더라도 관세 유예를 하고 관세 유예 서로 좋은 흐름이 될 수도 있겠죠. 관세를 유예 조치하고 협상으로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그런 중요한 그런 순간이 된다면 그나마 시장에 좀 해서 좀 환호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진핑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가지고 일단은 여기서 관세 유예하고 우리 협상에 갑시다. 이제 그렇게 나와야지 좀 가장 좋은 흐름이 될 것 같아요. 뭐 타결되면 좋겠지만
워낙 미국에서도 강력하게 요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섣불리 이렇게 섣불리 좀 이렇게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선거 결과가 나왔는데 상원에서는 또 이렇게 공화당이 승리하고 하원에서 민주당이 승리하지만 또 근접한 그런 승리이기 때문에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어떤 이제 트럼프와 대통령과 좀 그런 부분에서 협상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만약에 이번에 공화당이 다 참패했다면 또 중국이 강경하게 나갈 텐데요. 그러지 않은 상황이라서 지금 상원을 또 이렇게 승리했기 때문에 나중에 재선도 또 이제 가능성이 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일단 협상 테이블로 나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11월 말에 이제 G20 정상회의가 있는데 이때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이제 기대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우려한 부분도 중간에 11월 내내 또 나오겠죠. 네, 거기에 이제 트럼프 발언에 따라서 이제 협상의 우위에 차지하기 위해서 계속 트럼프의 특성상 계속적인 한 번은 풀어줬다 한 번은 또 강하게 압박하는 그런 계속 발언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중요한 어떤 분수령이 G20 정상회의 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김쌤님 반갑습니다. 하지만 뭐 이렇게 여기에 따라서 어떤 이제 기대와 우려감이 있지만 우리가 대응할 때는 너무 일단은 이제 두려워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어떤 큰 그림에서는 협상으로 가는 과정 중에 하나로 보고 우리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동안 어때요? 멕시코하고 또 캐나다 그런 어떤 무역 자유 협정을 개정할 때도 보면 상당히 강압적으로 했지만 결국은 협상으로 갔거든요. 근데 지금도 안개 속이지만 장기적으로 가면 서로 중국과 미국에도 서로 안 좋기 때문에 네, 뭐 극과 극을 갈지언정 협상으로 가는 과정으로 우리가 일단은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오늘장 이슈를 보면 일단 미국의 중간 선거는 예상대로 지금 나온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쭉 보면 네, CNN 지금 홈페이지를 보면 네, 상원 쪽에서는 일단은 네, 50석이 이제 가반인데 네, 상원에서 공화당이 51석을 일단 확정 지었거든요. 그래서 또 예상보다 더 많은 의석수를 공화당이 가져갈 가능성이 커져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그리고 하원 쪽에서는 일단은 민주당이 222석을 지금 확정을 지었고 공화당이 199석.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공화당 쪽에서 선전을 한 것 같아요. 마지막 어떤 지지층 결집하면서 이렇게 공화당의 표가 다시 뭉쳤는데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제 상원 의석수로 많이 또 주지사에서도 상당히 공화당이 잘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런 면에서 보면 일단은 이제 차기 트럼프의 대선에서도 유리한 고지에 지금 가는 흐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중국 입장에서도 또 하기는 하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10월 달부터 해서 어떤 지지층이 결집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공화당 쪽에서 선거 전략을 트럼프 대 반트럼프대로 가다 보니까 트럼프 쪽에 이제 결집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어요. 네. 네, 오늘 이제 미국 중간 선거가 있었는데 예상치대로 나온 모습이고요. 또 이제 이슈가 됐던 부분이 이제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연기되면서 기대감으로 좀 경협주들이 최근에 반등해서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이 경협주 이제 급락이 나왔고요. 이러다 보니까 전체 경협주 관련주가 상당히 많죠. 그런 경협주 뭐 시멘트, 철도, 건설, 기계 뭐
철강, 목재, 다양한 뭐 개성공단주까지 해서 상당히 또 금강산 관광 관련 종목까지 해서 상당히 경협주가 상당히 우리나라 비중에서 큰데 그런 연기 때문에 급락 나오면서 다른 종목까지 지수가 또 상당히 또 급락까지 한동안 급락까지 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제 이렇게 변동성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이제 내일이 만기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뭐 청산 물량도 있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더 확대됐습니다. 그게 이 변동성을 이용해서 파생시장, 선물 또 옵션 시장에서 상당히 이 변동성을 이용해서 시장을 흔들어 놨기 때문에 더 충격이 더 강하게 나왔던 부분이고요. 또 경협주가 4에서 5%대 상승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6%, 7% 정도 빠지더라도 대부분 뭐 10에서 15, 12%의 어떤 급락의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상당히 충격이 컸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연기금에서 이제 코스닥 대량 매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상당히 좀, 관련 종목의 하락도 있었지만 시장에 더 충격 주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에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이제 연기금에서 그동안 어떤 종목 지금 현재 이제 보유 포트폴리오를 좀 변경하면서 연말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배당주 쪽으로 좀 비중을 좀 옮겨 타면서 이제 옮겨 타기 위해서 현금화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시장에 많이 충격을 줬어요. 네, 그래서 수급적으로 일단은 봐보면 연기금에서도 흐름을 보면 이렇게 뭐 수량으로 볼게요. 수량으로 보면 코스닥에서 수량으로만 보더라도 전체 시장의 수가 보더라도 뭐 75만, 73만 주, 63만 주, 한국카본, DB금융지주 55만 주, 화성 엔터프라이즈 52만 주. 이거 단위가 보통 뭐 몇만 단위인데 몇십만 주를 때렸어요. 이렇게 상하 프론트에서 40만 주, 후성 40만 주. 그래서 엄청난 지금 매도세가 연기금을 통해서 이렇게 나왔던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한 점은 내일도 나오느냐는 일단은 내일 시장을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내일 만약에 보통 연기금에서 이제 매도가 나오면 연속성으로 매도가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내일 순매도 규모가 커지면은 내일 또 매도한다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내일 정도에 봤을 때 아침에 봤을 때 그렇게 매도가 크지 않고 거의 매수하고 매도가 거의 비슷하게 움직여 나간다면 그런다면 또 이제 어느 정도 하루 이벤트로 끝날 가능성이 큰데 일단 내일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오늘 엄청난 매도세가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여기서 이제 보면 상당히 오늘 같은 흐름에서 코스닥에서 1000단위 순매도가 나왔다는 것은 이제 코스피에서 1조 한 6천억을 때렸다는 의미와 같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이렇게 매수보다는 매도에 많이 치중했던 이렇게 수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국인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팔다가 다시 마지막에 다시 매수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네, 그래서 전체 흐름에서 보면 이런 상황이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특징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동안 이제 금융투자가 시장 급락할 때 많이 매수했었는데 최근에 엄청난 매수했다가 최근에 계속 청산을 하고 있어요. 몇천억도 청산하고 그렇게 계속 청산하고 있는데 이 물량이 좀 청산을 많이 돼야지 내일 만기일 때 영향이 덜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청산 물량이 나왔었다는 걸 체크를 해보고요. 이번 주 이벤트를 잠깐 체크하면 이란 석유 수출 제재는 일단은 주요 8개국을 어떤 제외시키면서 완화로 해서 큰 시장에 뭐 충격 그런 거 없이 또 그리고 선반영돼 있었기 때문에 유가에 이런 부분에서는 일단 완화 조치로 끝났고요. 네, 중간선거 예상대로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예상대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예상대로 가고 있어서 뭐 흐름은 좋았죠. 상당히 점심 전까지는 점심시간까지는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어요. 근데
그런 뭐 고입금 해단 취소가 이렇게 충격을 주는 모습을 보였고요. 일단은 시장 예상대로 나왔기 때문에 미국 선물에서도 이제 미국 시장도 이제 선물 올라가지 끝나봐야 알겠지만 이제 선물 시장도 좀 좋은 1%대 상승을 보이고 유럽도 지금 일단 1% 이상 지금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대로 지금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고요. 내일은 옵션 만기인데 일단은 두 가지 흐름을 체크해 볼 수가 있는데 증권사 금융투자에 그동안 들어왔던 매수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이제 소진은 됐어요. 근데 아직까지 좀 남아있긴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부담되고요. 어떤 오늘 같은 경우 보면 그 선물 시장에 상당히 또 오늘 자금이 컸죠. 그래서 그동안 외국인이 매도 쪽으로 하락적으로 배팅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어느 정도 좀 청산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부담되는 요인인데 지금 시장으로 볼 때는 이제 이렇게 부담되는 요인이 있지만 전체 흐름에서 이제 이렇게 글로벌 특히 미국의 어떤 그런 흐름에 많이 좀 더 치중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옵션 만길이지만 금융투자 쪽 매도 물량이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 외국인 또 이렇게 하락 쪽에 배팅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 흐름에서 일단은 금융투자에서는 어느 정도 많이 소진해 놓은 부분은 매물 부담을 많이 줄여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상황에서는 일단은 이제 만길이지만 이런 미국적 그런 흐름에 좀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미국 시장과 흐름이 더 중요할 것 같고요. 트럼프의 그 발언이 더 시장에 많이 작용할 것 같아요. 네. 뭐 취소된 부분이 있는데 일단 연기됐고 아직까지는 어떤 소멸된 부분이 아니긴 하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어떤 이제 너무 기대감이 컸기 때문에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하락은 일단 1차적으로 일단락 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FOMC는 일단 동결로 간다고 시장에서는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완화적인 어떤 원래 이제 FOMC 이후에 또 여러 가지 또 그런 코멘트가 나온다면 완화적인 또 코멘트가 나오면 시장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금리 동결보다는 거기에 나오는 그 발언들, 재료들이 더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이탈리아 재정 이슈는 뭐 이제 계속 좀 상승을 제약하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슈보다는 뭐 미중 무역 갈등 부분이 좀 해결된다면 완화된다면 그리고 미국 FOMC에서 좀 차기 금리 인상에 대해서 완화적인 스탠스가 나오는 것이 더 시장에 영향력이 큽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완화적인 흐름이 나온다면 그런 부분에서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일단 뭐 아까 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일단 민주당에서 하원을 장악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상임위원장을 또 다 장악하게 돼 있죠. 다수당이 그러게 되면 일단은 그 일단은 하원 쪽에 세금하고 관련하고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협상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원 쪽하고 그렇기 위해서는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민주당이 원래 그 오바마 케어에서 헬스케어 쪽 그 법안 쪽을 좀 해놨는데 이제 트럼프가 이제 폐지 쪽으로 이제 가면서 상당히 좀 민주당 정책과 반대되는 흐름을 보였었죠. 그리고 친환경 정책도 안 하고 그냥 지금 하석 연료를 그대로 쓰겠다라는 정책을 가고 있는데 아마 이제 민주당에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딜을 한다면 뭐 헬스케어 업종과 뭐 이렇게 풍력이라든지 전기차의 업종에는 좀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된다는 걸 다시 한번 언급해 드려보고요. 네. 네. 일단 그 흐름을 봤을 때 이때 이제 지수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코스피 흐름이 지금 상승 흐름을 반등해서 올랐는데요.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것처럼 21선이 지금 아랫방이고 61선도 아랫방이고 120선도 아랫방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추세는 지금 하락 중에 있죠.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에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어때요? 뭐 지수가 2360선 정도에서 단기 엄청난 이제 급락이 쭉 나왔는데 현재 구간에 일단 올라왔는데 21선에 이제 저항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동평균선이 주가의 지수의 2에 있으면 저항선 역할을 한다겠죠. 그래서 지금 저항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나마 5일선을 딱 지지받고 있는 상황인데 전체 흐름에 보면 일단 이제 이 20선을 돌파 흐름이 나와야지 추가적으로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중요한 지금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5일선 깨고 내려가면 좀 더 이제 어떤 쌍바닥 패턴을 만들어가는 그런 흐름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여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네,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힘이 중요하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네, 여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바이오 업종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 업종이 상승하느냐 마느냐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서도 지금 네, 840선에서 엄청난 급락이 나왔었죠. 반등 나왔는데 20선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5일선 딱 걸쳤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5일선을 지키면서 20선을 돌파해 가는 흐름이 나와야지 추가적인 더 상승을 탈 텐데요. 만약에 5일선 깨고 내려오면 좀 어떤 저점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벗어나는 뭐 시장 흐름 나온다면 또 뭐 어떤 또 엄청난 또 뭐 악재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거기 찾아보면 뭐 지금 상황에 보면 두 가지밖에 없죠. 어떤 미국의 금리 인상 관련해서 미 연준의 관련 소식, 그 뭐 엄청나게 또 금리를 더 빨리 더 높이 올리겠다 그런 이야기 나오면 그런 악재가 나오면 또 하락폭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미중 무역 갈등에서 뭐 서로 안 좋은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은 내려오겠지만 아직까지 이제 흐름을 아직은 감지는 안 되고 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보면은 일단 9일날 미국 FOMC 회의에서 향후 그런 부분에서 전망 그런 부분이 이제 반영될 것 같은데 일단은 금리 동결이니까 아직 큰 어떤 변화에 주는 그런 이벤트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아직은.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5일선을 지키면서 가는 흐름을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한번 해보고요. 오늘 아침 오전은 상당히 좋았죠. 바이오 종목. 뭐 유한양행 그런 좋은 이야기도 나오면서 지금 계속 기술 계약 관련 이야기 나오면서 시장에 기대감을 주고 있죠. 네, 지금 이하나 환율인데요. 이하나 환율 아직 60일선을 지금 지켜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를 깨고 내려와야지 시장이 좀 더 우호적인 흐름을 보일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상승 추세를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하나 환율이 이 60일선을 깨고 내려오는 흐름이 애국인 수급상에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원달러 환율도 지금 이제 하락했지만 추세가 지금 아직 상승해 있는 이 추세선상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전체 흐름을 본다면 여기를 깨고 내려오는 게 좋겠죠. 지금 120선 이 자리를 깨고 이 아래를 내려오는 것이 애국인 수급에는 더 우호적인 그런 흐름이 되겠죠. 한 차선 때문에 그렇고요. 이하나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트럼프가 원하는 이하나가 지금 계속 어떤 달러 대비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강세 전환이 트럼프 입장에서 좋을 거고 나중에 미중 무역 협상에서도 좋은 그 흐름을 깔아줄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되니까요. 이하나 환율이 좀 내려오는 그런 흐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해외 쪽 증시를 보면 다우존스 지수는 일단은 좀 반등권에 나와서
21선과 100일선을 이제 돌파 올라가서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아요. 단기 하락에서 어떤 반등 나왔는데 일단은 이 100일선을 지키면서 가는 흐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뭐 글로벌 시장에서 다우존스는 일단 반등해서 올라온 모습이고요. 나중에 이제 내려오더라도 그나마 이제 지지 영역군들이 많이 있다는 부분은 좀 긍정적 흐름이고요. 나스 같은 경우 이제 워낙 기술주 흐름에서 애플이 실적이 향후 안 좋다 보니까 되는데 240선을 빨리 올라가는 흐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서 밀려나면 다시 어떤 하방에 대한 어떤 지지 라인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좀 안 좋겠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 240선을 돌파하고 올라가주는 흐름이 좀 중요한 그런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증시 체크했고요. 또 이렇게 간단히 말하고 가려고 해도 시간이 또 금방 지나가네요. 하여튼 뭐 다음에는 좀 더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고요. 뭐 일단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는 오늘 또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연기되면서 또 하락했죠. 그래서 이제 누차 말씀드린 대로 일단 뭐 재료 측면으로 일단 봐야 되겠고, 일단 어떤 재료가 과거처럼 이제 강하게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보면 재료가 나오면 그걸 이제 단기 매매만 지금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역박자가 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연기됐을 때는 좀 그걸 이용해서 매수 타이밍을 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다시 회담이 진행된다고 해서 반등해서 올라오면 그걸 이용해서 매도하는 전략을 펼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좀 종목들이 최근에 어떤 추세, 상승 추세에서 다 이탈하고 하락 쪽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계속 어떤 이제 파동의 흐름을 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짧게 이 파동을 이용해서 짧게 지금 어떤 관심 가지면 매수하고 또 재료가 올라오면 매도하는 타이밍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워낙 미국 행정부에서 워낙 그동안 보신 것처럼 회담을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또 연기하고, 이렇게 또 그러다 안 한다고 했다가 또 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매매하기 힘드니까 어떤 그런 부분에서 좀 짧게 재료가 나오면 짧게 대응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제약바이오주는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죠. 일단은 이제 최근에 유한양행 뭐 원래는 이런 대규모 기술 계약이 나오면 다른 관련 업종에서 또 지속적으로 이제 어떤 이제 관심을 받게 되고, 또 앞으로도 계속 신약 관련 이야기가 나올 텐데 임상 관련 이야기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가 이제 투자에 있어서 관련 종목도 있지만 이제 큰 임상 관련 이야기를 계속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임상 성공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대규모 기술 계약이 체결되는 이야기가 나오면 그 종목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시장의 수급이 제약 바이오 쪽에 주목받으면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대형 관련해서 핵심적인 종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큰 종목들 뭐 HLB라든지 뭐 바이로메드라든지 신라젠이라든지 이런 큰 어떤 이제 임상 모멘텀이 큰 기업들을 항상 보면서 흐름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미약품 이제 약품이라든지 이제 유황양행도 이제 관심 계속 봐야 되겠죠. 유황양행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오스코텍이라든지 해서 시장에서 좀 많이 부각되고 그런 종목들을 항상 확인하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긍정적 소식이 전해지면
다른 종목들의 업종에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시장에 뭐 이렇게 긍정적인 소식들을 전해준다는 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임상이 뭐 올해 하반기 또 내년 초에 많이 몰려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큰 그림에서 말씀드린 대로 1월 달에 JP 모건 어떤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그때 많이 그 계약건이 많이 형성되거든요. 라이센스 계약들이. 왜냐면 전 세계에 이렇게 그 큰 기업들, 유망한 기업들을 초대받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만나서 이제 기술 협약도 하고 그렇게 만나는 자리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모멘텀이 되기 때문에 꾸준하게 일단 봐야 되는 업종이 제약 바이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코스닥이 움직이기 위해서 올라가기 위해서는 제약 바이오가 움직여야 되고요. 예, 그런 긍정적인 이슈들이 많이 있다는 부분을 체크해 보고요. 가능한 한 이제 그리고 이제 일단은 뭐 악재 측면에서 항상 우리가 항상 제약 바이오에 있는 부분이 두 가지죠. 예. 삼성 바이오 분식 회계 관련해서 오늘도 뭐, 뉴스가 나왔죠. 민주당 의원이 또 이런 부분에 걸고 넘어졌는데 삼성물산까지 감리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시장에 뭐 다 아는 이야기 중에 하나죠. 삼성바이오, 삼성물산, 뭐 제일모직 다 뭐 이재용 부회장 뭐 승계 때문에 어떤 이제 작업이 진행됐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인데 일단은 뭐 삼성 바이오 관련해서 이제 증선위에서 이제 어떤 이제 다시 이제 결정을 내야 되는데 오늘 같은 이제 뭐 금융위원장이 말하기를 뭐좀 빨리 결정하겠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이슈가 계속 제약 바이오주에서는 좀 악재로 많이 작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뭐 이런 부분은 이제 걸고 어떤 넘어서야 될 부분이 아닌가 우리가 악재가 나오더라도 어떤 이 털고 가는 부분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털고 가는 부분으로 이 기업을 완전히 상당히 이 기업이 만약에 뭐 최악의 조건으로 뭐 상장 폐지까지 가기는 힘든 상황이죠. 뭐 국가 경제와 또 상당히 안 좋아지죠. 그러니까 이제 뭐 잘 마무리된 시점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 셀트리온은 블록디 물량이 한 몇 개월에 봐도 한번 나오니까 나중에 좀 많이 올라가면 셀트리온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블록디의 물량이 한 10개월마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8개월 정도 그렇게 이후에 지나가면 내년 6월 되는 것 같아요. 6월 달에 또 한번 내년 초 4월 달 바이오 종목이 가게 되면 블록디 물량 나올 수 있으니까 염두에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좀 기대되는 부분도 있고 삼성 바이오 그리고 셀트리온 블록디 물량 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일단은 이제 그래도 이제 기대되는 부분이 많은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네, 최근에 이제 의료기기 쪽에서도 반등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그만큼 그동안 이제 뭐 실적 면에서 안 좋았던 의료기기에서 좋아지는 그런 흐름인데, 네, 최근에 아이센스 부분 실적으로 터닝 포인트 어라운드 하는 부분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의료기기에서도 관심 있게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소비주 쪽은 일단은 네, 좀 화장품 쪽하고 저기 카지노 쪽은 파라다이스 쪽이죠. 파라다이스는 네, 좀 중국 VIP 드로맥이 많이 증가하면서 반등 흐름 보이고 있고 좀 화장품 쪽에서는 이제 코스맥스 같은 ODM 업체 중심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중국 로컬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중심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엔터 미디어 쪽은 어떤 좀 조정 나오면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좀 저점 형성에서 본다면 뭐 SM이 이제 그나마 좀 엑소가 있기 때문에 모멘텀이 좀 더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뭐
나중에 종목을 보면서 다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반등 구간에 나와 있죠. 그래서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고점 부분까지 이제 반등 상단까지 올라오는데, 네, 그 벗어나는 흐름이 나오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중소형 반도체는 지금 어떤 하락 추세에서 기술적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는, 네, 삼성 SDI하고, 네, LG화학, 또 SK 이노베이션 중심으로 먼저 대장 역할하는 삼성 SDI를 보고, 좀 흐름을 보고 따라가야 될 것 같고요. 네, 전기차는 그나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고평가되어 있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2019년부터 해서 중국이 의무 생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좀 모멘텀이 됐고, 그래서 좀 시간차 간격으로 보면 관심 있게 가져야 할 업종이 전기차 업종으로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MLCC는 그냥 단기적으로 최근에 상승해서 올라왔는데, 상승 지금 조정이 있죠. 조정 구간을 거친 이후에 다시 어떤 쌍바닥 패턴을 만들고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5G는 이제 대형주 일단은 KT라든지 SK텔레콤, LG U 플러스 중심으로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조선주가 어떤 수주 부분에서 많이, 또 LNG 수주 그런 부분에서 좀 부각받으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유가 상승까지 좀 더해주는 흐름이 나와준다면, 좀 지금까지는 어떤 기대감을 올랐는데 유가 상승이 돌아졌을 때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네, 인프라 투자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죠. 금리 상승 이어가면 나중에 은행 보험 쪽은 한번 짧게 대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전기차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전 삼성 SDI. 삼성 SDI 보면 일단은 공매도는 이제 3만 주 거래량에 비해서는 거의 한 10분의 1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공매도 나왔는데 이제 아직 크게 들어오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공매도가 아직은 크게 들어오는 모습은 아니고요. 추세 보조표상으로서는 좀 감소하고 있죠. 그래서 아직은 이제 이 빨간 어떤 매수 신호는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요. 조금씩 줄여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제 신호에 근접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수급상으로는 애국인이 좀 사고 있고 기관은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흐름 보면 애국인은 4만 주, 2만 주에서 기관이 9만 4천 주 팔고, 그래서 기관이 더 많이 파는 흐름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 본다면 일단은 이 121선 자리를 쭉 타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지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추세 흐름 보면 일단은 21선 내려오고 있고 61선 지금 만나고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수렴해 놓은 상태니까 만약 주가가 이 120선, 21선과 61선을 돌파하고 가게 되면 좀 더 이제 수급이 붙을 가능성이 크죠. 근데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은 아래쪽에 있는데, 만약에 주가가 21선 가격대를 여기를 60선과 돌파하게 되면 흐름상 수급이 붙어서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올라가게 되면 일단은 이 라인대에서는 일단은 좀 저항받겠죠. 그래서 이런 패턴을 볼 수가 있는데, 이 5월선을 따라 올라오겠죠. 5월선을 지지받고 간다든지 20선 시장 흐름이 더 조정 나오면 20선까지 조정 나오고 그런 흐름을 볼 텐데요. 일단은 이제 올라오면 이런 추세가 가능성이 커 보이죠. 그래서 하지만 일단은 추세선상에서 올라와주면 큰 흐름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이런 패턴을 이어가고 있죠. 추세에서 상단은 이렇게 높여가고 있고요. 하단은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 이렇게 흐름을 타고 있어요. 원래는 쭉 타고 고점을 높이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올라왔을 때는 어떤 눌림 이후에 만약에 돌파한다면 이 자리를 돌파한다면 이런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올라가 이런 식으로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흐름은 아신 것처럼 이 5일선과 20선을 딱 지지받고 가는 흐름을 보이죠. 그래서 이 5일선을 쭉 타고 하다가 20선과 타고 하는데 뭐 시장 흐름에서 한 20선까지 밀렸다 이렇게 가는데 결국은 흐름상 이제 이렇게 고점 형성하고 계속 탄다면 올라가 준다면 이 추세를 그려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올라오면 뭐 짧게 5일선, 21선 올라가니까 20선 벗어나면 매도를 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이죠. 다음 이제 대형주 중에서 여기서 이제 뭐 가장 좋아하는 패턴 중에 하나죠. 이렇게 수렴 여기에 이제 60일, 20일에서 5일선 돌파하면서 올라갈 때 수렴하면서 돌파하면 갈 때 좀 더 상승 흐름을 더 강하게 탄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번에도 모아져 있는데 올라가 타면 5일선 타고 하면 다시 수렴 패턴에서 돌파하면 좀 가능성이 커 보이죠. 여기서도 한번 수렴해서 60일, 20일에서 5일선 돌파하면서 강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그 흐름에서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확실하게 보면 이제 그물망에서도 이때 보면 좀 더 이제 어떤 모아져서 그물망에 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때는 아직 이제 강하게 모아지지 않는 모습이 있긴 한데 일단은 좀 더 말씀드린 대로 아까 20일, 60일선 돌파 흐름이 중요한 흐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LG화학도 이제 요즘 이제 전기차 그런 성장세 부각 때문에 가는데요. 지금은 이때 흐름에 보면 상당히 이제 강하게 올라갈 때 보면 수렴해 놓고 가죠. 이동평균선들을 20일, 60일에서 5일선 딱 돌파하면서 이 상승 추세에서 또 수렴하고 가니까 더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는 이 상태에서 한번 수렴했다가 어떤 이제 악재가 나오면서 한번 급락이 나왔는데 현재 구간에서 보면 일단은 120선과 60일선이 하락 추세에 있다 보니까 상당히 더 상승 추세일 때하고 하락 추세일 때하고는 좀 상반대 흐름을 보이는 흐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하락에서 이제 저점을 거의 비슷하게 한번 만들었는데 여기서 보면 일단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흐름상에서 아직은 상승으로 아직 돌리지 못했기 때문에 21선도 아래쪽이고 그래서 돌아가는 21선을 지지받고 이렇게 돌파 흐름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61선은 돌파하면 이제 중기 골드크로스 나오죠. 단기, 중기 골드크로스. 그래서 여기 다시 재차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야지 어떤 이제 추세 방향을 돌릴 수 있는 좀 여건이 형성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뭐 정제 마진 쪽은 좀 양호하면서 실적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전기차 아니 배터리 부분에서는 일단 좀 어떤 늦게 후발 주자 축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매출 성장은 2020년에 좀 많이 부각될 것 같고요. 그 전에는 이제 어떤 이제 수주 받아온 부분이 이제 2020년에 이제 매출로 전환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투자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투자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이제 긍정적이고요. 그래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이 라인대는 벗어나면 안 되겠죠. 이 라인대를 지켜야 하는 흐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20선과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턴에서 가는 흐름이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61선과 100일선을 지키면서 다시 20선을 돌파 흐름이 나오는 시점이 어떤 매수 시점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과는 이제
여기서 120선에서 계속 올랐다가 저항받고 올라서 저항받고 이제 돌파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반대로 지지의 선이 있거든요. 근데 이 선을 벗어나면 조정이 더 나올 수가 있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아래꼬리 달면서 계속 120선 찍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 120선을 벗어나면 안 되겠죠. 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죠. 포스코 캠텍은 코스닥에 또 관련해서 보는 좀 대표 종목인데요. 네, 지금 이제 추세가 워낙 60일 120선에서 계속 이격도는 좀 벌어졌는데 상승추를 계속 이어가는 모습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계속 상승 흐름을 지금 계속 타는데 저항대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입구를 달면서 거래량 실면서 이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못 올라가죠. 여기서도 한번 음봉이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파동 흐름에서 수렴해 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필요하고 5일선을 딱 지키면서 딱 돌파해 가면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 같고요. 다시 이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8만원선 가격차 가게 되면 또 저항을 받겠죠. 당연히 여기에 매물이 좀 형성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이런 식으로 이어갈 커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상승하려면 20선과 5일선을 계속 타면서 돌파해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말고 20선과 5일선, 20선과 또 이렇게 다시 재차 밀려내려게 되면 조심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 최종적으로 여기 때도 60선을 찍었는데 60선 깨고 내려가게 되면 상당히 좀 조정 기간이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또 수렴해 가는 과정을 또 거쳐야 되기 때문에 오래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60선은 이 종목 벗어나면 좀 안 되겠죠. 네. 네, 고프로 지금 추세 흐름에서 계속 120선 자리 중요한 자리에서 지금 업체를 뒤치를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 자리를 꼭 지켜줘야 되는 지금 흐름이 있죠. 그래서 뭐 자회사 상장 이슈 때문에 좀 자회사를 상장시켜서 그 자금을 회수를 해서 그걸 가지고 투자를 계속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또 지난번에 이제 코스피에서 상장시키려고 했다 실패했기 때문에 이번에 코스닥으로 오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한번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를 본다면 일단은 내려오고 있죠. 수렴하고 있죠. 26, 21, 60일 지금 이런 패턴이 많은데 여기 돌파하고 올라가는 시점이 올라해줘야지 좀 수급으로 더 붙을 것 같아요. 수급이 들어올 것 같고요. 뭐 최근에는 이제 공매도가 좀 형성된 점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내려오는 상황이고 MACD 오실레이터는 아직 매수 신호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죠. 아직까지는 네, 기관 매도가 있었고요. 외국인의 좀 매수가 있었는데 아직 이번 주 최근에는 크진 않은 모습이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해서 결국은 여기에 수렴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여기를 돌파 흐름이 중요할 것 같고요. 여기에는 이제 거의 흐름상 올라오면 상당히 여기에 매물이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올라오게 되면 좀 저항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후성 일단 뭐 반등고 나왔는데 일단은 한번 나왔다가 지금 눌렸는데요. 오늘 연기금 물량이 상당히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던 부분은 이제 긍정적인데요. 이제 어떤 보조지표상으로는 아직 매수 신호는 안 나왔죠. 살짝 지금 축소한 점은 이제 긍정적인 흐름이 있고요. 그게 이제 공매도는 나오지 않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점을 찍고 반등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저점을 계속 낮추면서 내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점을 높이는 흐름이 중요해요. 다시 여기서 올라가주는 흐름이 나와야 되겠고요. 그래서 20선을 이제 다시 이렇게 골드 크로스 돼서 돌파해서 올라가주는 흐름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하락의 흐름에 이렇게 20선 부분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점을 높이면서 반등해서 올라가는 흐름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추세 하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확인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돌아야지 좀 수급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기 전까지는 어떤 쉽게 업황이 안전히 좋아진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나 매출 실적이 엄청 좋아진다는 나왔을 때 뭐 기관이 내공이 들어오겠지만 그러지 않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를 돌파하고 올라가야지 이 종목이 이제 하락해서 좀 멈춰가니까 그때부터 수급이 좀 더 강하게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직까지 골드코스가 안 나왔는데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확인 과정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지금 21선 지금 계속 걸쳐 있죠. 그래서 오늘 살짝 내렸는데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다시 20선 올라타는 흐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21선과 120선 있는데 20선을 돌파 흐름이 나와주는 흐름이 나와야지 하방의 지지 흐름 보일 것 같고요. 나중에 다시 밀리면 이런 자리는 어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래까지 내려가게 되면. 네, 그래서 올라타는 흐름 시점이 아주 포인트로는 이제 중요한 시점이 될 것 같아요. 매수 포인트로는 21선을 올라타는 흐름이 중요해 보입니다. 올라오면 또 여기 저항이 형성돼 있죠. 일단 뭐 전기차 쪽 관련해서 이제 봤는데요. 남북 경협주는 우리 아직 한 종목만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로템이고요.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 지금 어떤 추세 상승해서 이제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꺾였기 때문에 역배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랫방향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중요한 부분에서 이제 저점을 찍기 위해서는 이 21선을 돌파하고 올라가주는 흐름이 나왔어야 되는데 오늘 이제 밀렸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어떤 저점이 낮아지기 때문에 저점을 높이면서 한쪽 올라가주는 흐름이 중요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시 또 여기서 밀려내리고 그러면 어떻게 이 자리가 많이 내렸다 질질 끌려서 내렸다 그러면 나중에 또 올라오면 또 20선 저항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또 이 자리까지 내려와서 또 뭐 재료가 나와서 반등한다면 다시 21선 자리에서는 어떤 매도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다시 여기 뭐 내일 답식 뭐 해담하자 이야기 나와가지고 이런 경우 단기에 빨리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자리까지 않으면 흘러내릴 수가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제 봤을 때는 이 저점을 낮추는 흐름이 나오면 절대 안 되겠죠. 저점을 높이면서 반등하는 흐름이 나와야지 그래야지 하락이 좀 멈춰서 이렇게 20선도 돌파 시도를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종목이 이제 단기적으로 21선을 올라가주는 흐름이 중요하겠고요. 올라가면 이 61선 자리까지는 좀 반등이 나올 수가 있겠는데 이제 재료가 언제 시점이 나오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또 늦게 나오고 밀려서 올라가면 또 21선에서 또 올라오면 저항받을 수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보면 저항선이 지금 아래 겹겹이 지금 있기 때문에 또 올라가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올라가면 쉽지 않은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재료가 나오면 단기적으로 좀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이버님, 반갑습니다. 일단 뭐 경협주는 대부분 이런 패턴을 갖고 있어요. 비슷한 이렇게 갖고 있어서 이렇게 체크를 해보고요. 바이오주 가보도록 할게요. 바이오주 이제 아침에 흐름은 좋았는데 좀 아쉬워요. 이 자리까지 올라서 아침에 이렇게 빨강 이어가 있어서 이제 이렇게 끝났으면 내일 또 더 기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상당히 좋아했는데 시장이 뭐 이렇게 북미 그런 회담이 연기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예, 지금 이제 그런 영향 받으면서 같이 하락했는데요. 일단은 이제 이게 수렴을 좀 쭉 60일선이 이제 어떤 하락에서 좀 옆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하면서 예, 이렇게 움직이면서 수렴했죠. 20일, 60일 또 100일선도 쭉 내려오고 있는데요. 예, 5일선에서 올라가는데 수렴하는 모습을 보고 일단은 이제 예, 들어가는 상태에 있고요. 예, 지금 하락 추세 선상에 이제 고점 부분에 있죠. 지금은 예, 예, 그래서 일단 이 자리에서 오늘 이제 120선 자리하고 맞물려 있었는데요. 그래서 돌파 흐름이 있었는 돌파를 보였는데 좀 시장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예,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짧게 그래서 이 라인을 보고 일단은 어떤 짧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제 짧게 보고 대응한다고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나중에 다시 흐름을 많이 밀려 내려간다 그러면 뭐 시장 영향을 받고 내려간다면 이 최근에 이 라인을 보고 봤다가 다시 재차 올라탔을 때 재매수하는 예,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구간에서 다시 쭉쭉 올라간다면 이제 5일선 타고 돌파 올라가면 이제 긍정적인 흐름이 되겠죠. 가장 그런 흐름 나온다면 이 자리는 이제 좀 어떤 이제 저항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자리까지 형성되어 있는데 결국 이제 올라갔다 이런 패턴을 만들어갈 수 크죠. 그래서 일단 이 자리에서 보면 이 자리에 상당히 쭉 이제 매물이 형성되기 때문에 올라오면 25,000원 부분 근처에서는 좀 정리하면서 추후 흐름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예전에 올해 초에 그 바이오줌 매매하면 이렇게 이런 경우가 많았죠. 타서 여기까지 가서 여기서 이제 매도하고 눌렸다가 21선에서 다시 재차 반등해서 쭉 크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그럼 내려온다면 일단 21선 자리에서 다시 만약에 가정을 했을 때 올라가면 21선 자리에서 다시 분할 매수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해 보일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중요한 구간에 있는 상황이 맞죠. 예, 61선 이제 위로 올라가고 100선 쭉 가면 정배열돼 가는 과정이죠. 올라가면 이제 그러면서 5일선 올라가면서 정배열로 그런 가는 과정 중에 이제 중요한 분수령에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때 흐름에서 한번 역별에서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올라간 타이밍이 있었죠. 이때 올라간 타이밍이 있어서 수렴하고 쭉 한번 올라갔는데 60일선 이런 과정 통해서 120선에 쭉 올라가죠. 그래서 그런 과정 중에 이제 초입 부분에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페트론 이게 권리락 이때 한번 무상증자 때문에 권리락 되어 있는데요. 차트 모양이 좀 섞여 있는데 일단은 오늘 이제 살짝 안전에 이제 완전히 20선을 돌파를 했는데 그래서 이런 흐름을 보였는데요. 그래서 이 자리가 한 27,000원 좀 가까이 26,900원이 60선 자리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일단은 이제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일단 목표가는 이제 돌파했는데 오늘에서 긍정적 흐름을 보여서 좋게 봤는데 일단 시장 영향을 받았는데 일단은 20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흐름에서 이제 5일선을 잘 체킹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5일선을 잘 체킹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5일선을 뭐 지지하는 흐름을 보면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종목이 이제 33,000원대까지 갔기 때문에 시장에서 바이오주가 간다면 이 부분도 이제 돌파해서 가능하겠죠. 근데 돌파하고 나서 다시 매수하더라도 일단은 이 자리에서는 올라오면 일단 정리하고 다시 들어가는 전략을 일단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메디포스트도 이제 MACD 오실레이터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그동안 많이 상승했다가 저점 부분까지 내려온 점, 네, 원래 이제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이제 올라와서 20선 자리까지 이제 보게 됐는데요. 이 20선 자리 이렇게 보이는데 이제 결국 한번 돌파해 준다면 골드크로스 나와준다면 좀 더
반등이 영역군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다음 저항은 92,000원대 저항이 형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주면 따라 올라가주면 일단은 주가 한번 여기까지 많이 올라갈 경우에 흐름을 본다면 이제 20선도 따라 올라오겠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배열이 좀 바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 평균선들이 한번 추세를 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이런 과정이 필요한 상황이죠. 120선이 이쪽에서 쭉 아래에서 이런 과정, 61선이 누워서 옆으로 방향을 돌리면서 이런 과정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선도 이제 방향 돌면서 이렇게 올라가주는 흐름이 나와야 되겠고, 그래서 20선 방향이 상승돼요. 지금은 완전히 이제 방향은 갖춰져 있는 상황 아니죠. 많은 종목들이 지금 이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상승했다가 지금 하락했는데 이걸 다시 턴하기 위해서는 이 5일선이 돌파하고 올라가야 되겠죠. 결국 올라가주는 흐름이 나와야지 이제 20선도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중요한 구간이 형성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저점 부분에서 이런 상황인데 이번에 한번 좀 올라가 준다면 추세 이런 식으로 한번 방향을 한번 가는 흐름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 방향을 완전히 돌리고 나서 또 우리가 관심권을 가져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 뭐 저점 형성 그 구간에서 한번 관심을 받는데요. 일단 이제 이 종목이 이제 추세적으로 강하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렇게 이 120선과 이 60선을 돌파 흐름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래야지 어떤 이런 정배열로 돌아가는 이 시점을 보이면서 돌아가면서 이동 평균선들이 이제 이 방향으로 돌린다면 한번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이 가격대에 보이지만 나중에 조정 나와서 다시 조정 나온다면 중요한 또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타이밍에서는. 그래서 다시 보면 그때는 다시 이 자리를 돌파하고 한번 다시 갈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자리는 엄청 어떤 매물이 가장 크게 형성되기 때문에 15만원권 넘어가게 되면 상당히 매물 저항이 커 보입니다. 이제 핵심적인 종목들을 한번 쭉 체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로메드도 이런 종목도 지금 저항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20선은 거의 지수하고 거의 비슷하죠. 5일선을 타고 가는 흐름이 중요합니다. 5일선 타고 돌파하고 가는 흐름이 중요하겠고요. 지난 말씀드린 큰 박스권은 26만원 근처에서 상당부에 항상 큰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바이오 쪽에서 이제 대표 종목들이니까요.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HLB는 제가 계속 교육할 때마다 이렇게 바이로메드, HLB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대표 종목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 어떤 저점을 지키면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제 MACD 오실레이트에서 매수 신호를 주는 모습은 이제 보조지표상으로 긍정적인 흐름이고 일단 수급상으로는 이제 크진 않지만 아직까지 들어오는 모습인데 거래가 실려주는 모습이 나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 거래는 한 100만 주 정도 쭉 나오는데 이 종목 갈 때는 좀 200만 주 정도 나와야지 돌파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흐름상으로는 지금 긍정적인 흐름을 잘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임상 관련 재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요. 이 5일선을 쭉 봐야 되겠죠. 그래서 5일선을 가지고 기준 삼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5일선 벗어나면 매도하고 5일선 지지하면 계속 타고 가는 흐름이 예상되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뭐 그냥 시장 추세에 올라가게 되면 이 자리까지만 가능하고요. 여기서 뭐 재료가 나온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이 라인 때 저항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신라젠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떤 흐름상 이제 수렴해 놓은 상태죠. 그물망으로는 좀 부담되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수렴을 해 놓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120선에서 60선 쭉 올라가고요.
예, 수렴해 놓은 상태예요. 20일, 60일 해서 뚫고 올라가야 되면, 이거 뚫고 올라가면, 예, 한번 올라가게 되면 한번 우리가 단타로 한번 대응해 볼 수도 있겠죠. 한번 그러면 어, 흐름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수렴하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예, 이런 부분은 나중에 한번 올라가게 되면 또 시세를 한번 낼 수도 있겠죠. 예, 뭐 이런 흐름은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바이넥스는 61선 지지 흐름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지금 어떤 61선은 지금 옆으로 누워서 가는 긍정적인 흐름인데요. 일단은 이제 20선이 아래에서 아직 돌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60선과 120선의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서 지지받고 다시 여기를 돌파해야지 추세를 완전히 돌려서 갈 수가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네, 일단 바이오 종목 봤고요. 다음 종목은 MLCC 쪽 봐볼까요? 삼성전기 1차적으로 한번 강하게 상승했고요. 이제 공매도가 뭐 최고점 하다가 최근에 좀 그래도 좀 나오긴 하는데 좀 줄어든 면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의 매수세에 올라갔는데 기관 매도가 나오면서 어떤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좀 부담받는 흐름에 있는데 이제 추세선상 이제 고점을 쭉 그어서 보면 일단은 이제 상단부에 도달하면서 이런 저항을 받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뭐 삼성전기 실적이 좋다고 하면 일단은 어떤 흐름이 나와야 되겠어요? 여기서는 결국은 이 저점이 낮아진 상황에서 왔기 때문에 이게 쌍바닥 어떤 이제 N자형 패턴으로 가게 되면 어떤 지점에서 어떤 올라가는 흐름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양봉이 하나 나와야 되겠고요. 여기서 그래야지 눌림목에서 돌파하고 가는 흐름이 나와야지 좀 긍정적인 흐름이겠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단기 상승 하락 추세에서 상단을 맞았고 단기 반등에서 차익과 함께 나왔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지금 20선도 있다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이제 다시 이 5일선을 올라타는 흐름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5일선 저항받고 5일선 지지받고 5일선 또 저항받잖아요. 그래서 이 포인트가 이제 어느 시점에서 반등해서 나오면서 5일선을 다시 타면서 가는 흐름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흐름이 나와야지 추가적으로 이제 수급적으로도 긍정적 흐름이 나오겠죠. 네, 뭐 5G 장비 쪽은 상당히 어려운 구간에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추세 별로 지금 반등해서 올라왔는데 이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21선을 만나고 골드 크로스가 나와야지 하락 추세를 벗어나면서 한번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어려운 상황이죠. 네, 사마콘데서도 지금 오늘은 그나마 20도 근처가 지지해주는 흐름인데요. 현재 구간을 본다면 일단은 20선을 지키면서 옆으로 행보해버리는 것이 차라리 주가에 좀 도움이 되죠. 그래서 큰 흐름의 하락 추세에서 여기서 이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구간에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봐야 되겠고요. 이제 반등 나오면 이런 가정이 필요하겠죠. 반등 나오면 또 60선에서 저항이 형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온 계단식으로 움직여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 20선 부분이 아주 중요한 그런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을 이용해서 매도하고 또 조정을 이용해서 확인하고 나중에 다시 돌파하면 다시 이런 자리에서 또 저항이 형성되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 하락에서 상승으로 돌리려면 이런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대형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제 저항선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그런 패턴이 예상되고요.
화장품의 주에서 이제 코스맥스 같은 경우도 지금은 아직 20선이 눌려 있기 때문에 아직 올라가지 못하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 5일선을 지키면서 돌파를 해야지 이제 골드 코스 나오겠죠. 그런 부분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뭐 중국인 관광객들이 뭐 대규모로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쉽게 이제 가기 힘든데요. 네, 여기에 곳곳에 이제 저항이 형성돼 있어서 나중에 올라가더라도 이 60선 자리에는 이제 저항이 형성돼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나마 이제 로컬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중국의 로컬의 이제 그런 미용 관련 헬스 그런 뭐죠, 올리브영 같은 그런 매점들이 많이 생기고 있으니까요. 이런 ODM이라든지 그런 업체가 좀 많이 좀 더 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맥스 부분에서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니까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20선을 돌파 흐름이 나와야지 좀 더 긍정적이고 외국인 수급이 그나마 좀 나은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21선 이제 내려오고 있는데 타서 골드크로스가 나오는 흐름이 나오는 흐름이 중요할 것 같고요. 또 반등 나오면 또 61선에서 저항 받을 가능성 커 보입니다. 파라다이스는 이제 한번 기대감으로 한번 올라왔다가 지금 저항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라인 또 워낙 이제 봤을 때는 좀 더 어떤 61선을 지지받는 흐름이 중요할 것 같고요. 조정 나온다면 21선 부분을 어떤 내려오면 매수 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인 상승에 따른 이제 어떤 조정 매물이 나오는 구간에 있습니다. SM 한번 이제 급락이 한번 나왔다가 이 120선 자리에서 이제 한 반등 나왔는데요. 아직 20선이 방해 이렇게 된 상황이라서 지금 수렴해 놓은 상황이죠. 이런 수렴을 어느 정도 지금 60일, 20일, 5일선 수렴해 놨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재차 여기를 올라타는 흐름이 중요해 보입니다. 네, 여기서 만약에 밀려내려면 여기에 들고 있는 산에 또 한꺼번에 던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21선 가격대를 돌파하는 주가 흐름이 나와야 되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추세적으로 한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만약에 더 밀려내려면 이 라인은 이제 중요한 120선 라인은 상당히 이제 중요한 그 지지 가격대, 리스크 관리 가격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물망으로 보면 일단은 수렴을 좀 해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좀 더 수렴 패턴을 보이면 좀 긍정적이겠죠. 이때도 한번 수렴하고 나서 한번 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주의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1선을 안전하게 다시 재탈하는 흐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JRP는 어떤 다시 좀 눌려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 자리는 벗어나면 안 되겠죠. 추세 120선 쭉 타고 왔는데 이때는 워낙 시장 영향을 받았던 부분이지만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되겠죠. 고개를 숙여버리기 때문에 그렇고요. 뭐 조선주 쪽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선주도 이제 저도 이런 패턴 때문에 이제 관심 있게 봤었는데요. 일단은 한번 이제 조선주가 상승 이후에 조정이 나온 이후에 이제 어떤 이동 평균선이 120선이 제일 아래로 내려가고 60선 타고 올라가면서 1차적인 이제 이격도가 내려오면서 20선 내려오고 5일선이 쭉 타고 올라가면서 수렴해 가는 패턴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아침에 유심 있게 봤는데 이제 결국 한번 이제 돌파가 올라가니까 좀 따라서 좀 올라가는 흐름 보였는데 오늘 여기 자리가 올라가다가 좀 시장 흐름에서 이제 주저앉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이제 긍정적인 흐름을 좀 조선주 중에서 이런 흐름을 보이는 부분은 긍정적인 상위적 수렴에서 다시 이 자리를 지지하면서 올라가면 또 한번 반등이 나오겠죠. 그래서 중요하게 이제 61선과 20선이 있으니까 이 자리를 지지 흐름을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서 또 벗어나면 다시 올라타는 시점이 어떤 매수 시점이 될 가능성 커 보입니다. 네. 네, 대우조선 해양도 좀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죠. 좀 수렴해 가는 패턴이에요. 그동안 좀 이번에 국감에서 수출입 은행장이 좀 내년에 적자 가능성 언급하면서 내렸는데 실적으로 이제 적자가 아니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하락했다가 지금 반등하고 있는데 수렴해 놓은 부분은 그나마 좀 긍정적인 흐름이고요. 그래서 오늘 시장 흐름에서 따라서 움직였는데 밀리더라도 다시 올라가는 타이밍이 된다면 좀 더 이런 부분에 다시 일단 매수해 볼 수 있는 타이밍이 될 것 같아요. 네. 나중에 이런 자리 다시 밀려 내려가면 리스크 관리 해야 되겠죠. 바로. 그래서 다시 시장 흐름에 내려올 수도 있지만 다시 올라간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좋은 타이밍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내려왔는데 못 올라가고 내려온다면 안 되겠죠. 네, 조선주 네, 체킹했고요. 네, 하이닉스, SK하이닉스 지금 하락 추세선 고점에서 지금 저항받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일 만기일 때 어떤 흐름을 보일 건지가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지금 하락 흐름에서 지금 상단부에 도착이 돼 있죠. 상승, 하락, 상승, 하락, 다시 상승. 그래서 이 자리에 딱 있는데, 보통 좀 머물다가 내려간 경우 있는데, 그래서 21선이 지금 옆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20선이 방향 이렇게 돌려버린 게 중요하겠죠. 20방향으로 해서 20선이 지금 계속 아래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돌려가는 흐름이 나오려면 20선 지지받으면서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는 흐름이 나와야지 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하락을 멈추고 가겠죠. 네, 현재 구간에서 그럴 것 같고요. 20선 지키면서 이렇게 돌파 흐름이 중요하다. 하락 추세에선 그래야지 어떤 이제 단기적 어떤 반등 흐름을 이어갈 수 있겠죠. 이 자리까지 가지 못하더라도 반등 흐름을 이어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20선 깨고 내려왔을 때가 중요하죠. 이 하락 또 내려오면 이 자리까지 내려오면 또 나중에 또 반등을 이용한 매매만 가능합니다. 네, 이 자리 어느 이제 저점을 지키는 흐름 중요하죠. 만약에 조정 나오더라도 이렇게 가져야지 하락 추세를 다시 돌파하는 흐름을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구간에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도 지금 지금 크게 하락 추세에 있다 보니까 반등 나오더라도 지금 저항을 받는 거죠. 이때 좀 있었지만 120선과 60선이 아래쪽이니까 쉽게 못 올라갑니다. 올라가더라도 이제 120선 저항받고 여기서도 저항받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올라가게 되면 저항받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 터닝하기 위해서는 정별로 돌아가는 흐름이 나와야 된다고 했죠. 그런 과정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역배열이다 보니까 상승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정배열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큰 흐름을 보면 여러분 딱 눈에 보이실 것 같아요. 여기서는 어때요? 120 여기서 60선 쭉 타고 있죠. 120선도 쭉 상승 추세 있고요. 여기서는 아래로 내려가고 있죠. 특히 120선 자리 이렇게 해서 이런 흐름이 나오니까 계속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 거죠. 반등 나왔다가 하락하고. 그래서 이런 패턴 끝내려면 수렴을 만들어야 되죠. 이런 수렴 패턴을 만들어 놓은 이동 평순을 어느 순간에 만나서 돌려서 올려줘야지 다시 재차 이렇게 상승을 크죠. 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한번 강하게 올라오더라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시간을 걸리더라도 이렇게 배열을 정배열로 만들어 놓으면 좀 더 강한 오랫동안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추세가 아직 이렇게 내려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반도체주들이 올라오지만 이렇게 다시 주저앉는 이유는 추세가 동질 세미캔도 그렇고요. 추세가 아직 이렇게 아래쪽이다 보니까 반등해서 상당히 반등폭도 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내려오는 추세가 아래쪽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ENF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반등해서 올라오니까 쉽게 못 올라오는 거죠. 어떤 패턴을 보면 나중에는 가려면 이런 정배열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는 거죠. 계속 하락 추세에서 올라오면 또 저항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반등을 이용한 매매만 지금 가능한 상황이고요. 결국은 이제 하락에서 돌려면 이렇게 정배열로 돌아가야 되죠. 정과 역이 상황이죠. 그래서 참 무섭죠. 예, 참 정배열 했을 때는 조정이 나오더라도 계속 상승 조정받으면 올라가는데 여기서부터는 어떤 올라오면 그 저항받으니까 반대로 이렇게 해서 이런 흐름에서 정으로 돌아가는 흐름이 나와야지 좀 중요할 것 같. 다시 상승 흐름을 타기 위해서는 정으로 돌아가야 된다. 예, 상당히 우리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죠. 정으로 갈 때는 지속 가지고 있으면 오래 가는데 역으로 갈 때는 지속적으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3만 원에 있던 주가가 지금 만 원 근처니까 3분의 1로 지금 줄어든 모습이죠. 결국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가 뭐 기술적 분석 직접 그려놓고 공부도 많이 했었죠. 결국 이제 추세를 알아가는 그런 흐름을 배워가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또 반도체가 또 어떤 주도하는 시장도 열리겠죠. 근데 그런 과정은 상당히 또 힘든 과정이 있는 거죠, 지금.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이런 시장이 열린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이런 봤을 때 이런 과정이 또 있겠지만 또 시간이 흘러서 보면 또 추세를 돌려놓으면 또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참 이런 부분이 그래서 추세를 알아가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이제 짧게 여기 이 부분만 이렇게 보는 거는 이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뭐 여기서 보면 몇 개월 사이죠. 이렇게만 보더라도 이 안에서 또 좀 매매하다 보니 그러는데 큰 그림을 보면 어떤 우리가 느끼는 부분이 생기겠죠. 이런 부분은 이제 짧게 대응만 해야 되는 거고 이럴 때는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 되는 부분인데 뭐 이런 시장을 오길 또 기다려야 되겠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짧게 한다고 그랬는데 또 시장 이야기를 체크하다 보니까 또 길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좀 쉽지가 않네요. 한 50분 내에 좀 끝내서 여러분들 쉬게 해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또 내일 늦잠 자게 만드는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빨리 시장이 좀 이런 뭐 이벤트 없이 좀 줄어들어서 안정돼서 종목 중심으로 또 이렇게 교육하는 시간이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